이제 10분에 활용교육 시작할 예정이고요. 오른쪽 창에 보시면 제가 활용교육에 대한 샘플 링크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게 zip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압축 풀어서 바탕화면에 두시면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채팅창에 링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있는 링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서 혹시 카메라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시고 계시다면 카메라도 한번 켜주세요. 저도 선생님 얼굴 뵙고 진짜 대면 교육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각자 교실에 계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왜 마스크를 끼고 계시죠? 너무 불편해요. 마스크 너무 싫어요. 네.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7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또 학교 수업 끝나고 들어오시는 거죠?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래요. 전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더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포토샵 활용교육을 맡은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제가 지금 8시간 교육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4일째죠. 그렇죠? 하루에 2시간씩 에크로벳, 프리미어, 인디자인, 포토샵 이렇게 4가지 제품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뵙고 있는데요. 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4제품을 다 알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이거 하나에. 네. 자, 그러면 제가 활용교육 진행을 할 건데요. 오른쪽 채팅창에 링크 제공해 드렸어요. 거기에 그 링크를 통해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와 동일한 환경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포토샵을 실행을 해서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는 이 화면이 포토샵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자, 포토샵은 사진을 편집하는 도구죠. 사진을 편집하는 도구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진을 보통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근데 핸드폰으로 촬영하다 보면 PC로 옮겨오는 것조차도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도비에서는요, 모바일 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모바일 앱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크라는 앱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 앱들을요,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료도 적정 부분이 있긴 하지만 무료로 선생님들 아이들이랑 간단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 괜찮은 앱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도비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선생님들은 CC를 다 쓰실 수 있을 건데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있다. 이게 모바일 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바일 앱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파크 포스트나 여기 비디오나 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도 해요. 굉장히 좋아요. 네,
한번 보시면 그냥 선생님들은 여기에 링크를 통해서 그냥 자세히만 눌러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기능들을 접하실 수 있고요. 포토샵도 있어요.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앱들을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도비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웰컴 페이지를 통해서 파일을 열고 만드는 그 메뉴를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 가운데 보시면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도비에 대한 기능들, 새로운 기능들이나 여기 새로운 기능, 이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기능들, 바로 실시간 업데이트된 기능들도 만나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튜토리얼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검색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 파일을 압축을 풀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4개 로 폴더를 구성해 놨고요. 포토샵과 친해지는 기본 기능, 익히는 카테고리와 현수막 예제, 학습 안내 만들기, 그 다음에 활용 기능을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포토샵에는요, 파일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사진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정하고 싶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작업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고 싶다. 그럼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전 설정 부분에 이렇게 그 프리셋으로 이렇게 A4라든가 뭐 사용자 정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사진에 적합한 사이즈 사전 설정, 그 다음에 인쇄, 아트, 그 다음에 웹, 모바일, 영화, 비디오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사이즈를 잘 모른다 그러시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사이즈를 집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카테고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템플릿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디자인의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하죠. 영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왜 한글을 넣으면 좀 그렇게 디자인이 조금 그런지 난 참 속상하지만 이렇게 디자인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템플릿들이. 그런데 얘가 보시면 무료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템플릿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여기 안에 이미지만 바꿔가지고 텍스트만 바꾼다던가 이래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다. 근데 여기 어도비가 무료로도 제공하지만 이 어도비 스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유료 이미지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넓게 더 좋은 이미지를 원하신다 그러시면 거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A4를 만들겠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버튼,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자, 폭과 높이는 내가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내가 방향도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해상도는요. 화면의 선명도를 뜻하는데요. 300dpi, 뭐 72dpi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300dpi는 해상도가 높다,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화면으로 표시되는 거는 72dpi 정도만 돼도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모드는요. RGB와 CMYK 모드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RGB는 빛의 3원색이고요. CMYK는 잉크의 4원색이라고 하거든요. 빛의 3원색은요. 레드, 그린, 블루 얘가 섞여가지고 화면에 표시되는 색깔을 컬러를 표현해 주는 거고요. CMYK는 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거거든요. K가 블랙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잉크가 섞여가지고 색을 표현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내가 얘가 아웃풋을 어떻게 낼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화면으로 보여줄 거다. 아니면 얘를 인쇄용으로 만들 거다 했을 때 화면으로 이 RGB로 놓고서는 내가 인쇄용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미세하게 색상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화면에서 봤을 때의 색상과 인쇄했을 때의 색상은 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RGB로 놓을 거고요. 그냥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여는 방법은요. 자,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파일에서 열기.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활용교육에서 첫 번째 기능 기초. 아니다, 활용에 포토샵과 친해지기. 포토샵 기본 기능 익히기. 이렇게 마스크가 숨이 막히는지. 자,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나무집 JPG 파일 얘를 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통해서 뭘 보여줄 거냐면요. 무슨 기능을 설명해 드릴 거냐면 자, 요거를 완성을 해줄 건데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얘를 완성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뭘 해줄 거냐면요. 무슨 기능을 배울 거냐면 여기에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할 거고 레이어를 하나를 만들 거고 그 위에다가 색상을 채울 거고 그리고 불투명도를 조정해서 뒤에 있는 나뭇결을 좀 살릴 거예요. 와, 기능이 벌써 4가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는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죠? 포토샵을 혹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없죠? 있어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돋보기하고 손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아이콘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아이. 그래서 자, 돋보기를 이용하시면 얘가 확대. 자, 그냥 끌고 밀고 하면 확대 축소가 돼요. 이런 식으로. 단축키도 필요 없어. 끌고 밀고 하면 확대 축소가 돼요. 자, 확대했어요. 손 모양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해요. 단축키로 알려드린 건데요. 자, 컨트롤 더하기 기호 눌러주면 확대. 컨트롤 빼기 축소. 자, 확대한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를 이동해 주시면 얘가 살짝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더하기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제가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집 모양 요만큼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왼쪽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올가미 도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 올가미 도구, 다각형 올가미, 자석 올가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각져 있으니까 다각형 올가미를 선택할게요. 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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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다시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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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처음 시작점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잖아요. 가면 지금 올가미 툴에 동그라미가 붙어요. 그 말은 첫 번째가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물결 표시가 생깁니다. 자, 물결 표시가 아니죠. 이거 점점 선택됐다라는 영역이 표시돼요. 자, 근데 여기다가요, 그냥 색깔을 부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색종이를 잘라서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면, 자,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레이어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창에 레이어 앞에 V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이어 패널을 열었다면 이제 배경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가 보여질 거고 이 배경 안에다가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 배경을 원래대로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하나의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레이어가 무엇이냐? 레이어는요. 약장수 같아.
레이어가 뭐냐면요. 겹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필름을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겹겹이 쌓여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경이라는 레이어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추가를 할 건데요. 배경을 선택하고 배경을 선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밑에 보시면 새 레이어 만들기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면 레이어 1번,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 1번이 생겼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부어줘야 되는데 색깔은요, 어떻게 색깔을 칠해주냐면 왼쪽에 도구에 이렇게 해서 색종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쵸? 자, 얘를요, 위에 있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위에 있는 얘를 클릭하시면 전경색, 아래에 있는 아이를 클릭하면 배경색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경색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이 색상 피커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하나를 찝어주시면 돼요. 선택하고 그리고 왼쪽에 이 박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색의 요 위쪽 새로운 색깔이라는 거고 현재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 있는 색깔 말고 요거랑 똑같은 걸로 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조금 옮겨 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찝어 보시면 그쪽에 있는 색깔로 얘가 잡아줍니다. 그 톤으로 잡았으면 살짝살짝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색깔 다시 한번 맞춰줄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색깔은 변했죠. 근데 입혀지진 않았어요. 이거 입혀주는 역할을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야, 어떻게 해주냐? 편집에서 7 메뉴를 이용하거나 컨트롤 알트 딜리트. 자, Alt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전경 색깔이 채워질 거예요. 자,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배경 색깔이 칠해져요. 그래서 Alt 딜리트 제가 왜 아까 배경이 다 칠해졌는지 알죠? 선택 영역이 지워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면 색깔이 들어갔는데 너무 색종이가 잘려져 있는 듯한 느낌이 받죠?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 보시면 어디 갔지? 어머, 저처럼 되지 않았죠? 다시 할게요. 레이어가 사라져 버렸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다가 색깔을 바꿔줬어요. 색깔을 바꿔줬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D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 2를 가지고요. 불투명도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불투명도 되어 있고요. 자, 얘를 조금 내려주시면 뒤에 게 비춰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집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 올가미로 내가 집을 선택해 줄 거예요. 선택되셨나요? 죄송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자, 이런 다음에 색깔 또 바꿔줄게요. 파란색 계열로. 자, 파란색으로 선택하고 확인. 자, 요번에는요. 다시 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자, 요번에는 편집에 가보시면 7이라는 메뉴 있어요. 7. 찾으셨나요? 자, 요번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정경색을 칠해줄 건데 불투명도를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정할 거예요. 몇 줄 거냐면 70 정도 줄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얘가 불투명도 조정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색깔을 선택하고 레이어 만들고 그리고 색깔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지정하시면 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컨트롤 O 누르셔가지고요. 캐릭터 가져올게요. 캐릭터. 자, 가져온 상태에서 왼쪽 도구에서 보시면 이 자동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자, 요술봉 모양으로 생긴 이 자동 선택 도구가 있는데요. 얘를 선택해서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해줄 거예요. 흰색 영역만 선택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지금은 얘를 그린 거예요. 누군가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그린 건데요. 그린 이미지를 조금 파일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고 얘를 그냥 선만 따고 싶어요. 선만. 그래서 배경이 지금 회색으로 표현이 됐는데 얘를 조금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어떻게 해주냐면 조정에 가보시면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 자, 이미지에 조정에 가면 레벨이라고 있는데 자, 이미지 메뉴 안에 조정이라는 곳이 다 색상을 변경할 때 쓰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벨은요. 밝고 어둡고 중간값, 어둡고 중간값 그리고 밝은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도 첫 번째 거는 검정, 중간, 회색, 그 다음에 흰색 점이거든요. 그래서 흰색이 지금 없잖아요. 아예 이 화면에 스캔을 받다 보니까 흰색이 없잖아요. 흰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배경을 통해서. 자, 스포이드를 찝어서 흰색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화면이 되게 밝아졌어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자동 선택 도구로 흰색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인접 부분이 찍혔는데 왜 이것만 됐지? 허용치를 좀 더 넓힐게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레이아웃을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안 들었네. 자, 왼쪽 도구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패널 구성되어 있죠? 위쪽에 왼쪽 도구를 선택하면 옵션 바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허용치 부분이 있어요. 이 허용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얘를 좀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 주시면 더 허용 범위가 넓어지긴 하는데 이 안쪽에 흰색은 선택이 안 되죠. 자, 그런 것들은 이 인접을 체크를 해제하고 다시 한번 찝어주세요. 인접을 해제하고 다시 한번 찍어주시면 흰 색깔 들어가 있는 데를 다 집어줘요. 그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잠시만요. 취소. 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를 누르면 흰색만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배경이 지금 보호가 되어 있어요. 레이어에 보시면 배경 레이어가 보호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죠. 얘를 풀어주고 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컨트롤 D 하면 검정색 라인만 남아요. 그쵸? 맞아요? 네, 저는요 이렇게 검정색 라인만 남았어요. 근데 하얀색 배경을 안 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싶어요. 네, 그럴 때는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죄송해요. 지금 너무 답답하네. 왜 이렇게 마스크가 답답하지? 잠깐 벗었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얘를 캐릭터 PNG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저장할지는 선생님이 그냥 데스크탑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요. 원래 그 해당하는 파일에 위치한 데다가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캐릭터 PNG 파일로 저장. 대치하시겠습니까? 1번. 자, 그래서 저장. 큰 파일 포맷으로 저장. 눌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파워포인트에서 우리가 뭐 PT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미지들을 작업을 하는데 삽입에 자, 이미지를 내가 작업한
이미지를 불러올 거예요. 얘하고 얘. 근데 나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투명 값을 가지고 저장을 PNG로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캐릭터를 나만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배경이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고 퀄리티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만 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티 PSD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 포맷을 보시면 JPG가 있고요, PSD가 있고요, PNG가 있어요. 그쵸? 자, JPG는요, 우리가 공유해서 어느 PC에서나 JPG 파일을 볼 수 있어요. 이미지 파일이거든요. 자, PNG도 마찬가지 이미지 파일이고요. GIF도 마찬가지 이미지 파일이에요. 어디에서나 보실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파일이죠. 하지만 이 PSD 파일은요, 포토샵 파일이에요. 포토샵 파일이다 보니까 이 포토샵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 파일을 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했을 때 사용할 수가 없는 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 PSD 작업 파일과 JPG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겹이라고 했던 그 레이어들에 대한 속성값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를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를 열어줄 건데요. 저는요, 이 텍스트 레이어 있잖아요. 지금 텍스트 써져 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뭘 해줄 거냐면요. 자, 얘는 그냥 끌어다가 휴지통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휴지통에다 넣어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레이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텍스트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왼쪽 도구에 보시면 T자 도구 있죠? T자 도구를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커서를 꽝 찍어주시면 문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어도비 도샵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문자에 대한 글꼴은 내가 따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고요. 위쪽 옵션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글자 크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블록 지정하셔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숫자를 선택해도 되지만 써도 돼요. 네, 그럼 좀 더 크게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글자 색깔은 여기에 있는 사각형. 여기에 색상을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글자를 이동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림 바깥에 얘를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글자 더 두꺼운 걸로 바꿔줄게요. 제가 이렇게. 자, 문자에 대한 속성을요,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변경해주고자 하신다 그러시면 위쪽에 보시면 문자 속성 패널을 켜고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 문자에 대한 속성 패널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를 보시면 더 다양한 옵션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글자에 대한 속성 값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 굵게 표시할지, 뭐 기울임을 줄지, 대문자로 표시할지, 작은 대문자로 할지, 위첨자, 아래첨자, 밑줄, 중간 밑줄, 취소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 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글자에 대한 모양도 바꿔줄 수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T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에 텍스트 뒤틀기라는 게 있고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한 글자에 글자를 입력해서 포스터라든가 이러한 효과들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 문자 안에다가 나는 조금 더 디자인을 넣기 위해서 이 문자에다가 내가 이 뒤에 있는 그림을 여기 문자 안에 쏙 넣고 싶어. 그럴 때는요. 자, 문자를 밑으로 레이어를 보내주고 이미지 밑에다가 레이어를 넣어주고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라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글자가 이미지 안쪽으로 이미지가 글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광고 포스터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뭔가 이미지를 꾸며줘야 하는 경우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학급 안내문 예제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먼저 해볼게요. 저기에 있는 것보다는 요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얘는 PSD 학급 안내판 PSD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럼 제가 요거를 디자인을 막 해서 가져왔는데 좀 남의 것도 가지고 오고 막 이랬어요. 요거 그거예요. 선생님들 학교 앞에 안내판 요런 거 해놓잖아요. 그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해놓는데 그래서 아이들 사진도 갖다 놓고 선생님 사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학급 안내라고 해서 글자도 넣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이미지도 갖다 놓고 아이들 이미지도 갖다 놓아 볼게요. 다가 학급 안내. 자,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에 커서를 꽝 찍어 주시고요. 학이라고 쓸게요. 학. 자, 문자를 블록을 지정을 한 다음에 문자 패널에서 글자에 대한 글꼴을 바꿔주고요. 기울임꼴은 빼주고 글자 크기도 제가 한 80 정도만 줄게요. 글자 색깔은 예쁜 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자 썼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얘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레이어로 오셔서 학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혼합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 혼합 스타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고요. 그림자 효과 줄 때. 자, 얘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옵션을 통해서 드롭 섀도우에 대한 설정 값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도 값도 조정을 해보고 좀 진하게 그 다음에 거리도 넣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획이라는 것도 넣어줄 수 있거든요. 글자에 대한 선 이런 것도 넣어줄 수가 있고요. 내부 그림자, 뭐 엠보싱 효과도 주실 수가 있고요. 좀 이렇게 입체적인 효과 이런 것들도 더 적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글자 스타일을 레이어 스타일을 통해서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요거를 똑같이 학교 안내라고 했나? 학급 안내지, 학급 안내. 요거를 하나를 더 복사해서 옆에다가 또 똑같은 걸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얘를 복사해 주면 돼요. 하나 더 Alt 눌러서 복사. Alt 눌러서 복사.
문자 모양만 바꿔주면 되죠. 학급, 급으로 바꿔주려면 T자 도구를 이용해서 블록 지정해서 급으로 바꿔주고. 얘도. 근데 얘가 밖에를 한번 찍고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학급 안내인가? 네. 바깥에 한번 찍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요. 근데 색깔은 각각 다르게 변화를 줘야겠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서. 얘도 다른 색깔로. 됐어요. 자, 이렇게 바꿨는데, 자, 글자가요. 요 종이의 기울임처럼 좀 글자도 좀 기울여주고 싶거든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 편집에 자유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변형.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해서 변하면 주죠. 꼭지점을 이용하면 되는데, 회전은요, 점에서 살짝 마우스를 띄워보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둥글게 바뀌어요. 그때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곡선 표시를 해주고요. 엔터나 안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선택 완료. 자, 안자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안자를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T나 아니면 자유변형. 얘도 단축키 이용하세요. 트랜스폼의 약자를 써가지고 컨트롤 T를 쓰셔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를 선택해서 컨트롤 T.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근데요, 내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미 이게 그 해당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이동 도구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 자동 선택이라는 게 V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레이어를 일일이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 자동 선택이라는 V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이 레이어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놨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이미지를요 불러올 거거든요. 선생님 이미지를 컨트롤 O 그래서 활용해 선생님 이미지를 불러왔어요. 근데 얘도 그러면 선생님만 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 배경이 없는 상태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럴 때는요. 왼쪽 도구에서 개체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개체 선택 도구. 자,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번에 다른 기능 알려드릴게요.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블록을 잡아요. 그러면 그 블록 안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얘가 잡아줘요. 선생님만 잡힌 거 보실 수 있어요. 되셨죠? 네. 이게 센세이 기능인데요. 어도비의 인공지능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뭔가의 피사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했죠. 선생님만 선택됐어요. 그럼 컨트롤 C. 안내판으로 올게요. 안내판 레이어로 여기에 파일로 오셔서 컨트롤 V. 자, 그리고 컨트롤 T. 키워주시고 크기를 키워주세요. 안에서 더블 클릭. 근데 선생님이 이쪽을 봤으면 좋겠어요. 반대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집에 아까 자유변형 있었잖아요. 그 밑에 변형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로 뒤집기 눌러주시고 잘못됐다. 선생님이 선택이 안 됐어요. 변형에서 가로 뒤집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반대를 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이들 이미지를 갖다가 놓을 건데요. 자, 우선 사각형을 만들어야겠죠.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도구에 보시면 액자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 도구를 선택할 거예요.
사각 도구로 클릭 드래그해서 내가 영역 잡아줄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오른쪽에 속성 패널이 열려요. 근데 이 속성 패널을 열고 내가 직사각형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지만 내가 안쪽에 곡선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 원 아이콘이 있어요. 동그란 아이콘 2개짜리. 얘를 끌어다가 움직여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직접 설정값을 넣어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양에 대한 칠 색깔은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아이고. 왜 안 변하지 않지?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잘못되어 있나 봐요. 이 모양 레이어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레이어가 잡혀 있어서 지금 이게 자동 선택을 해놓으면 자 보세요. 다시 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그릴 때요. 요거 옵션을 잠깐 볼게요. 옵션을 보시면 직사각형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패스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양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모양으로. 자, 모양으로 만들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냥 모양, 도형으로 쓰실 수 있어요. 패스는 그냥 선택 영역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에 얘를 모서리를 둥글게 바꿔주고 칠 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애들 사진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애들 사진은요. 컨트롤 O 해서 아이들 사진 어디 있을까? 없네. 안 가져왔네. 그쵸?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그쵸? 네. 얘로 가져오세요. 얘. 그냥 저로 가져오세요. 활용 기능 안에 이미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올 건데요. 자, 얘를 가지고 옮길 때는요. 그냥 여기에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얘를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딸깍 떨어뜨려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쵸? 따로 떨어져요. 이렇게 탭으로. 자, 탭에서 떨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그냥 이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가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 T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어렵지 않게 완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완벽한 디자인을 하지 못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안내판을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저 얼굴 있잖아요. 자, 우선은 위에 탭 있는 것들은 다 지울게요. 자, 어떻게 지우냐면 여기 탭 위치한 데에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모두 닫기. 그래서 저장 안함. 다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열기 버튼 눌러서 저 불러주세요. 저. 김나영. 비대면이고 마스크를 껴가지고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저작권 때문에 저작과 관련돼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제 얼굴을 희생했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제공해 드린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시고 지우시면 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보정하는 방법을 좀 볼게요. 좀 뽀사시하게 표시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자, 필터에 내추럴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기능에 여기 보시면 내추럴 필터라고 있죠. 보세요. 필터에 내추럴 필터라는 걸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스마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가 얼굴도 돌아가고요. 피부 더럽죠. 얘를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고요.
네, 잡티도 제거해줘요. 그 다음에 예술 작품들 있죠. 예술 작품들을 여기에다 씌워줘요. 내 이미지에다가. 네. 이게 지금은 아직은 베타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만 지금 센세이를 통해서 얘가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웃는 표정들도 화난 표정, 뭐 웃는 표정,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보시면 필터에 내추럴 필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원본 사진과 오른쪽에 속성들을 보일 수 있는데 피부 매끄럽게 하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작동을 해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작동을 하면 피부가 뽀사시해져요. 와, 잡티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정말 버튼 하나로 쉽게 작업을 해주실 수 있고요. 얘가 아무래도 센세이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해서 땡겨오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PC 사양에 따라서 좀 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 해당하는 PC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작업하는 거다 하는 거라서 사양이 안 탄다고 들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잡티가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필터에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 내 이목구비를, 아이고, 여기가 지금 레이어가 보시면 이렇게 내가 잡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따로 레이어로 작업해 놨기 때문에 원본에는 손상이 없죠. 그쵸? 자,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 더 픽셀 유동화를 통해서 네, 이목구비도 좀 또렷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배경사진 요거를 다시 레이어를 선택하고 픽셀에서 픽셀 유동화에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에 볼록 도구를 이용하시면 네, 이목구비를 이렇게 키워주실 수도 있어요. 눈, 코, 입을 조금 더 갸름하게 해주거나 눈을 예쁘게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보시면 조금씩 얼굴에 변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쉽게 그냥 필터를 통해서 정해 줄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명암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컨트롤 O 눌러서 명암 열어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아이들 사진이라든가 선생님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캔을 받아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들한테 실제로 실물을 받아서 증명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스캔을 받게 되면 이렇게 문서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얘를요 파일에서 이걸 각각의 파일로 따로 분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간편하게. 파일에서 자동화 여기에 사진 자르기와 똑바르게 하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얘가 알아서 하나씩 파일로 떨어뜨려줘요. 이게 자동화 기능인데요. 원래 이렇게 5개가 있었으면 얘를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5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떨궈주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스캔 받으셔서 네, 각각의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보일 거예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형식에 보시게 되면 JPG 파일부터 해서 PDF, 그 다음에 PNG, 타가, TIFF 이런 것들은 이미지 파일이에요. TIFF나 JPG나 뭐 타가나 PNG나 이런 것들은 GIF 이런 것들. 근데
PNG 파일은 투명 값을 가지고 저장한다. 막 배경을 투명하게 할 때 PNG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게 있고요. 포토샵 파일. 그래서 레이어 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PSD 파일로 해서 PSD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그 파일은 편집이 가능한 파일이지만 JPG나 뭐 GIF나 뭐 이런 파일들은 아무래도 편집을 할 수 없는 공유용 파일이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활용교육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시간이라서 조금 제가 빨리 끝냈어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에다가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네,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올려주시면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힘이 불끈. 네. 사진 지정하는 거요? 선생님 얼굴 지정하는 거. 네네네.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선생님 이미지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건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요건 배경이랑 같이 있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이미지만 따로 따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왼쪽 도구에 보시면 요게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개체 선택 도구인데요. 옛날에는 일일이 뭐 빠른 선택 도구로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드래그해서 막 이렇게 잡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잡아야 하는 피사체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배경을 없애고자 한다 그러시면 이 자물쇠를 풀어주시고 이 배경에 대해서 반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에 반전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생님만 따로 생기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편집에서 변형, 가로 뒤집기 하시면 이렇게 선생님의 방향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한 거를 그냥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내가 옮기고자 하는데 잠시만요.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미지를 여기에다가 옮겨주고 싶어요. 그럼 그냥 끌어다가 이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건 또 있을까요? 김프가 뭐죠? CC요. 네, 21버전 맞습니다. 최신 버전. 네, 김프가 뭐예요, 근데? 네. 네, 한번 저도 써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4일 동안 연수 다 들어오신 분도 계실까요? 없겠죠? 네. 그래도 저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